교사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중등 교사 자격증은 그 조직 과목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이수하고 만약 수학이면 전공 분야 이수하고 교사 자격증을 그거 이수하면은 그러면 이제 중등 교사 자격증이 나와요. 그 나온 사람들이 공립을 하기 위해서는 임용고시를 보는 거야. 그럼 공립을 가고 사립은 이게 나라에서 만든 게 아니라 나라의 지원을 받아. 대학교도 똑같아. 지원을 받지만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서 그런 사람이 지원해서 사립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내가 지원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많이 달라졌지만 지금은 다 사람들이 수도권에 근무하려고 하잖아. 근데 저기 지방에 뭐 전라도 귀퉁이 어디 전라도는 도시지만 아닌 곳에는 선생이 없어. 지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원해라. 배우를 해줄게. 그래서 사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석도 지금이야 의정부가 발전해서 영석이 막 그러지만 그전에는 안 가려고 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사립을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사 자격증만 있어도 임용고시를 보지 않아도 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 이제 일단 그 기간제나 이런 걸로 가서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이제 뭐 아프시거나 임신해서 한당을 쉬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선생 수급이 원활치 않으면 그 학교에서 쓸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 틀은 임용고시를 보는 거죠. 알겠죠? 저희 학교 쌤들은 다 불교인이에요. 불교처럼 보이겠죠. 아닌 경우도 꽤 있지 않아요? 기독교 학교라고 다 선생님 기독교 믿냐? 아닙니다. 쌤들 다 불교. 자, 그러면 다 아니죠. 그럴 리가 있어. 저희가 이 말하면 또 혼나 안 돼. 100일, 102, 103 했었죠? 자, 제가 전에 아까 누구한테 질문 받았어요. 1 라디안은 몇 도냐? 1도? 이씨. 나중에 뭐야? 1 라디안은 파이가 180도에 해당되는 거야. 파이가 얼마고? 3.14가 각도로 말하면 180도에 해당돼. 여기까지 알겠어요? 근데 아까 질문이 그거야. 파이 라디안이 180도인가였는데 파이에는 라디안을 붙이면 안 되는 거야. 알았어요? 라디안은 거는 단위가 없어. 그냥 파이가 각도로 180도야. 파이 라디안이라고 하는 게 아니다. 어? 뭔 말인지 알겠죠? 여기다 라디안 붙이는 게 아니라 파이 그럼 180도를 아는 거야. 파이가 180도고 그 값이 3.14야.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이를 각도로 말할 때는 180도고 값으로 3.14. 파이가 3.14잖아. 같은 거야. 파이 그럼 3.14잖아. 그 3.14가 180도랑 같은 데이터가 나와. 알았죠? 라디안 붙이는 게 아니야. 나중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도 이거 잘 틀려. 파이 라디안이 180도 하면 틀린 말이야. 알았죠? 라디안 붙이는 게 아니에요. 무단위 숫자야. 이거 단위가 없어. 우리가 뭐 무게 그러면 킬로그램 단위가 있잖아. 각도는 저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파이가 180도 알았죠? 이거를 파이로 나눠주면은 1이면 파이분의 180도잖아요. 파이가 3.14니까 이걸 나누면 약 57도 17분 44초쯤 되거든? 그러니까 1이라는 실수값은 약 57도에 해당돼. 알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 여기서 값이 만약에 2 나왔어. 그럼 144도쯤 되나? 그거 알고 있으면 돼. 104도쯤 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았죠? 114도. 그러니까 숫자 1이 57도입니다. 알았죠? 숫자 1이 57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X축에 여기가 0이 있고 여기 1 있잖아요. 야, 요 1인 값을 각도로 얘기하면 몇 도니? 약 57도에 해당되는 거야. 같은 거예요. 알겠죠? 그렇다는 겁니다.
1라디안이라고 하는데 좀 전에 저 연우가 1라디안이 뭐예요? 묻길래 라디안을 붙이는 게 아닙니다. 알았어요? 1이라는 숫자는 57도 17분 44초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거 오류 갖고 있는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전달이 좀 잘못돼서 그런 거야. 알았죠? 네.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요건 알고 계시면 되겠고, 자 오늘 할 거는 어디냐면은 삼각함수의 정의를 하는 거죠. 삼각함수의 정의. 그리고 저번에 우리 102페이지, 103페이지, 104페이지 했어요. 우리 기억나요? 저 104페이지도 하지 않았어요? 104페이지까지 했어요. 기억나요? 네. 그러면 105페이지, 106페이지인데 책도 필요 없어. 그냥 오늘 설명만 듣고 끝납니다. 예. 나이스. 쌤 그럼 오늘도 그 종이 앞에 얘기해놨네요? 필기 안 해도 그냥 칠판만 보면 돼요. 99. 자, 아주 쉬운 항상 것부터 그 합니다. 종이 주셨던 빼기를. 자, 그 다음에 할 때 삼각비를 하는 거야. 우리가 중학교 때는 삼각비를 배워요. 그지?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삼각함수를 배워. 뭔 차이야? 중학교 때는 삼각비를 배워. 고등학교 때 똑같은 걸 배우는데 삼각함수라고 배워. 뭔 차이야? 글자. 특수가 아니에요. 뭔 뜻이야? 중학교 때는 삼각비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 와서야 똑같은 걸 배우는데 삼각함수라고 그래. 중학교 다 똑같아. 뭔 뜻이 있죠? 더 뭘 쓰는 거 아니에요? 11. 네, 그런 거. 뭐가 좀 비슷해요. 뭔 차이냐? 중학교 때는 요렇게 X축, Y축이 있으면 알겠죠? 0에서부터 180도를 벗어난 걸 못해요. 잘 보면 중학교 때는 30도, 45도, 120도 이 정도에서 끝나. 그지? 그리고 120도, 150도도 잘 다루지도 않아. 어쩌다 나와. 사용을 안 해. 맞죠? 거기서 끝나. 근데 고등학교 때 오면은 한 바퀴를 다 해. 전범위를 다 하면 이제 함수가 된 거예요. 중학교 때는 정의역이 전범위가 아니잖아. 함수를 말을 못하니까 같은 거를 배움에도 삼각비라고 하고 고등학교 때 와서 삼각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알았죠? 범위가 실수로 확장된 거야. 그 실수로 여기에 실수로 확장시키기 위해서 30도, 45도, 60도, 180도를 여기다 표시하면은 여기가 3.14가 180도고 여기가 마이너스 3.14는 마이너스 180도겠지. 이렇게 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삼각비, 고등학교 때는 삼각함수라고 해. 맞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삼각비고 고등학교 때 삼각함수의 차이점은 전범위를 다루겠다. 중학교 때는 전범위를 다루잖아. 다음은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요게 세로 값이잖아요. 이 세로에 해당되는 값이 있어. 이거를 유식하게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다음에 요거는 가로 값이잖아요. 가로의 값을 영어로는 이렇게 써요. 다음에 이거에 경사가 있을 거 아니야. 경사를 영어로는 이렇게 쓴다 이죠. 이렇게.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대. 요거는 사인. 사인 사전에서 세로란 뜻이야. 코사인 가로란 뜻이야. 사인의 부정적도가 붙었으니까 요거는 경사라는 뜻인데 이거를 앞대가리만 요렇게 쓰는 거야. 편하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가로, 세로, 경사가 나오잖아. 뭐든지. 그게 기호로 사인, 코사인, 탄젠트야. 어디서 나왔어? 한 군데에서 나왔죠. 그죠? 하나에서 나왔어. 그럼 하나에서 가로, 세로, 경사가 있어. 경사는 가로분의 세로야. 얘네들이 다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탄젠트가 하나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모체가 하나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관계가 있죠. 다 형제가 아니니까. 왜 무슨 관계가 있을 거 아니야. 그 관계가 삼각함수에서 자주 나오는데 대표적인 관계는 사인의 제곱에다가 코사인의 제곱을 해주면 얼마가 된다는 걸 배웠어요. 1이 됩니다. 알았죠? 해보니까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이 1이 돼. 됐어요? 1 더하기 탄젠트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면 코사인 제곱 x분의 1이야. 가 되는 관계가 숨겨져 있어. 이건 당연할 거 아니야? 한 군데에서 싹코타가 나오니까 지네들끼리 섞여 있는 관계가 있잖아. 그거를 문제 풀면서 적용해서 풀게 돼 있는데 이런 거야. 나중에 이거는 당연할 거 아니야.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그거를 외워서 풀죠. 이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혹시나 야 삼각함수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러면 한 군데서 나왔으니 적절히 융합되는 관계들이 있는데 이게 나오겠구나. 안 나오면 이상한 거 아니야? 이게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나오면 그냥 외워야지 하고 외우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 나중에 또 적어요. 관계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가로 세로 높이라는 뜻인데 자, 요 삼각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면 직각삼각형이 있으면 사인은 이제 이렇게 배우잖아요. 이렇게 하면 사인이야. 이렇게 하면 뭐야? 코사인이야. 이렇게 하면 탄젠트. 이렇게 중학교 때 배웠죠. 하나의 삼각형에서 사인은 이렇게 된 거죠. 코사인은 이렇게 되고 탄젠트는 이렇게 되는 걸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인 코사인 하나의 직각삼각형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게 최선이냐? 우리가 지금 옛날 사람들보다 어마무시한 지식을 갖고 있는 거냐? 는 아니죠. 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세종대왕님이라고 해야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편전 학자들한테 공부시킨 기록이 있어요. 그러면 걔네들이 사실 그 공부를 안 했을 거 아니야. 이거 뭐 이런 걸 이런 안 했을 거 아니야. 세종대왕 열받아서 시험까지 본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공부하던 사람은 알고 있었던 거죠. 단지 그거를 천시 여겼기 때문에 안 했을 뿐이지 세종대왕은 이런 걸 다 연구했어. 각도도 알고 이런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거를 천문학에 썼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 당시 과학이 아주 발전한 거죠. 누가 대빵이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른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운다고 해서 옛날보다 우리가 대단해가 아니죠. 그때 당시 지식인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연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알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게 어려워하지 말고 옛날에도 하던 거야. 옛날에 하는 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어? 됐죠? 요게 싹코타 세개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 싹코타 세개가 나오는데 이게 삼각함수로 확장이 되려면 한 바퀴를 다 돌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한 바퀴를 도는데 여기서부터 각이 출발해서 여기 90도를 넘지 않아. 여기에 선이 있으면 얘랑 이렇게 연결한 선이 있죠. 이걸 동경이라고 그래. 여기서 싹코타를 찾으면 얘가 사인이겠지, 그죠? 얘는 코사인이겠지, 그죠? 경사가 탄젠트. 됐지? 그런데 여기에 있는 요게 이만큼은 90도를 넘어갔어. 그럼 여기에 동경이 있으면 이렇게 거지잖아. 그러면 사인은 어느 거가 되냐면 얘가 사인이겠죠. 맞지? 높이가 사인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쪽으로 간 얘는 코사인이야. 만약에 이게 더 돌아갔다고 하자. 그러면 이렇게 동경이 있어. 그럼 사인은 높이가 사인이야. 이 값이 사인이야. 됐어요? 이 값은 코사인이겠죠. 더 돌아갔어. 열로 왔어. 그러면 동경이 생겼을 거 아니야. 이렇게 사인은 어느 거야? 당연히 이거야. 맞죠? 높이니까. 이게 사인이야. 얘는 코사인이야. 각 사분면마다
사인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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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인값. 이 높낮이가 사인이야. 오른쪽 세로 가로 길이가 코사인일 거고, 그리고 조사해 보니까 1사분면 했을 때는 사인하고 코사인이 플러스야. 2사분면 할 때는 사인은 플러스인데 왼쪽으로 갔어? 코사인은 음수야. 3사분면이 있으면 사인은 내려갔으니까 음수고 코사인도 음수야. 4사분면에 사인은 내려갔으니까 음수고 코사인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양수겠지. 그리고 기울기라는 거는 얘는 기울기가 양수 아니야. 탄젠트는 양수, 탄젠트는 양수. 여기는 기울기가 음수 아니야. 탄젠트는 음수, 탄젠트는 음수라는 데이터가 만들어져요. 각 사분면마다 삼각비의 부호가 달라. 이걸 외워야 돼. 알았어요? 이걸 외워야 돼. 이걸 외우게 시켜야 돼. 야, 1사분면에 삼각형이 있어?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플러스야. 2사분면에는 사인은 플러스, 코사인, 탄젠트 마이너스야. 이거 다 외워야 돼. 나올 때마다. 그게 정상이야. 알겠죠? 그런데 이거를 가르치는 일본의 80년대 한 수학자가 애들이 너무 나가서 짜증나게 이걸 한테 설명해도 그래서 좋은 방법이 없어? 해가지고 외우기 쉬운 방법을 제시하죠. 사코타가 있어. 사코타 3개의 부호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는 올 플러스야. 사인만, 코사인만, 탄젠트만 플러스가 돼서 이거를 이렇게 외우라. 모두 플러스야. 올, 사인만. 이거 탄젠트죠? 바보야. 탄젠트만, 코사인만, 올, 산타, 크로스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오. 그러면 쉽게 외워지죠? 저거를 이렇게 외운 거예요. 알았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이렇게 따질 적에는 삼각형을 간혹 보니까 어떤 병신이 2사분면의 삼각형 그러면은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도 어떤 학생은 자꾸 이렇게 따지더라. 야, 이 병신을 안 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따지면 안 되니까 사분면에 가는 삼각형을 따질 때는 꼭 이런 모양으로 따지세요. 나비 모양 삼각형으로 따지시면 된다. 알겠어요? 쌤 근데요 저 2사분면에는 왜 사인이 플러스예요? 사인은 세로예요. 높이야.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양수죠. 네네네네. 여기 같으면 내려가잖아요. 음수야. 각 사분면마다 부호가 있어.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하면은 가장 이상적인 공부예요. 근데 다수가 앉을 때는 거의 못 알아듣는 경우가 태반이야. 그래서 요 삼각함수 단어는 일본의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하도 못 알아듣으니까 연구에서 발표된 게 있어. 그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좀 낫더라 이거죠. 알았죠? 70년대, 80년대 이 방법을 쓰는데 아직도 쓴다는 거는 이거만큼 좋은 걸 아직 못 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쓰는 거야. 근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삼각형을 계속 그려봐야 돼. 그러면 완벽한데 이게 시간 관계상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면 조금 더 남들보다 수월해 정도예요. 수학적인 원리를 안다는 아닙니다. 약간 기교적인 거예요. 여기 단어는. 그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이렇게 기억하고 가거든요.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했죠? 그러면 여기서 중학교 때 한 거를 넘어가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는 부분에 대한 거를 따질 거예요.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30도짜리의 삼각비를 논해라 이렇게. 그러면 중학교 때 당연히 알았죠. 30도는 여기만 있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이게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경사가 탄젠트야. 그럼 30도짜리 비를 알죠. 2대 1대 루트 3이니까 사인 30도 2분의 1, 코사인 30도 2분의 루트 3, 탄젠트 30도 루트 3분의 1. 그죠? 됐죠? 이렇게 되는데 30도가 아니라 210도에 대한 삼각비를 구하라? 고 하면 21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알 수가 없잖아.
그래서 210도짜리 직각삼각형을 못 그리잖아. 당연히 못 그리지. 그래서 다른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각이 출발해서 180도에다가 30도를 더한 게 210도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이 얘가 210도잖아. 210도짜리 삼각비는 못 구하니 여기에 요 선에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알겠죠? 210도짜리 데이터를 요걸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그럼 얘를 보니까 얘가 몇 도야? 30도잖아. 그죠? 요걸 이용해서 구하겠다. 야. 그러면 B는 2대 1대 루트 3인데 요 빗변은 무조건 양수고 요거는 음수죠. 그죠? 내려갔잖아. 부호를 생각하면 저게 구해지는 거야. 요 간 거는 마이너스 루트 3이잖아.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지? 음수잖아. 여기서의 사인의 210도를 구하라면은 30도짜리 삼각형을 이용해서 구하니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코사인의 210도를 구하라면 얘는 직각을 못 그리잖아. 이걸 이용해서 구해. 이렇게 가잖아.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야. 탄젠트의 210도라고 하는 것은 경사니까 이거분의 이거죠? 루트 3분의 1.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요.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정말 이해되냐? 이렇게 되는 거야. 직각삼각형을 못하잖아. 근데 못하지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는 거지. 이렇게 한 바퀴를 삥 돌아가면서 구하는 이런 방법을 동경이용법이라고 해요. 동경이용법이라고 해요. 이 동경이용법이 삼각함수 요 단원의 아주 기초에 들어가요. 이게 제일 어려워. 제일 어려운데 제일 기초야. 그럼 수능에 많이 나오나요? 대빵 많이 나왔어요. 저런 표현에 대한 게 아주 많이 나왔어요. 요까지 이해되나요? 네. 이렇게 됐어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이거를 동경이용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요 각도가 나온 거는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는데 각도가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좌표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점 P가 마이너스 2,3이고 원점 5를 기준으로 해서 OP가 동경이다. 사인 값, 코사인 값, 탄젠트, 사코타의 값을 구해볼 수 있어? 라고 물었다. 이렇게 물었으면은 이걸 우리는 X축, Y축에 그리겠죠? 여기가 5죠? P, 마이너스 2,3을 표시해요. 그럼 어디냐? 이쪽으로 두 칸 가죠? 위로 세 칸 갑니다. 여기가 P야. 그러면 이렇게 가면 얘가 마이너스 2고 얘가 3이란 말이죠. 얘가 동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는 각은 요거를 얘기해. 항상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간 거를 세타라고 하는 거거든. 이 값을 얘기해요. 여기까지는 됐어요? 네. 이게 세타야. 됐죠? 그죠? 그럼 여기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하래. 근데 이 각이 90도를 넘어갔잖아. 직각을 내려 못 내려. 직각을 못 만들잖아. 그래서 요거에 여기 직각을 못 만드니까 이쪽을 이용하는 거야. 알았어요? 이쪽을 이용하게 돼. 중학교 때 여기까지는 배운다. 여기까지는 배워. 중학교 때 살짝 나와. 그럼 얘를 이용하는데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보니까 이쪽은 마이너스 2죠? 요 길이는 3이죠? 위로 올라갔으니까 요 길이는 피타고라 정리 쓰면 루트 13인데 무조건 여기 빗변은 플러스야. 알았죠? 빗변은 무조건 플러스가 돼. 됐지? 빗변이 음수가 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무조건 플러스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찾아 사인. 이거 보니 이거죠?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3분의 4 코사인 이렇게 되는 거죠? 루트 13분의 마이너스 2 탄젠트 이거 분의 이거죠? 마이너스 2분의 4
이런 데이터들을 만듭니다. 알았어요? 이런 데이터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 찾는 거야.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 알겠죠? 그거를 연습을 해. 동경이용법을 이용해서 1, 4분면, 2, 4분면, 3, 4분면, 4, 4분면에 있는 데이터들을 막 찾아서 나중에 X축에다가 저렇게 만들어진 사인의 데이터를 다 써보니까 사인 값이 땅따라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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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지더라 그지?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이거를? 사인의 그래프라고. 그러니까 사인의 그래프는 저기까지 한 거에 최종본이라는 거죠, 그지? 알겠어요? 동경이용법이 원론적인 거야. 그거를 이렇게 한 게 최종본인 거고. 알겠어요? 그래서 삼각함수의 그래프가 나올 때까지 저 연습을 하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네. 이렇단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했냐? 에이씨, 오늘은 끝입니다. 여러분은 어디를 보시냐면 한 페이지 있죠? 뭘 봐야 돼요? 볼 건 없어요. 그 편원 페이지가 있잖아요. 네. 105페이지 있죠? 105페이지? 네. 삼각비 중3 거. 그거 보이지? 네. 그거를 보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106페이지에 기본 부호만 했어요. 거기까지만 알면 됩니다. 나머지 필수예제 6번부터는 다음 시간부터 쫙쫙 나갈 생각입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오늘 2시간 아니에요? 1시간이에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왜냐하면